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뿐만 아니라 이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금값은 오히려 3,500달러가 돌파가 시간 문제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모든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 정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플 코인에 대해서 우리 어떠한 대응 방식이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현재 시점 어제 말씀드렸던 3,250원도 이탈하면서 이제는 3,000원 라인대까지도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XRP 코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 전적인 코인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영향을 크게 받았죠. 자, 어제 날짜 다우가 1.69, 나스닥이 2.7%, S&P 500이 1.97%. 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미국의 관세 부분이 왜 이렇게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하락 압력을 주고 코인 시장도 하방 압박을 주는 것일까? 바로 미국의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뭡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입니다. 자,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자,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죠. 그래서 금리 인하도 엄청나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를 부추길 것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금리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으시면 현재 리플 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이유,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XRP 코인은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XRP 코인은 왜 기관 투자자들이 57%가 XRP와 솔라나에 주목하고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기관 투자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자,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 들어 관세 때문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다. 왜? 해당 일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녹록치가 않죠. 그러한 부분에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곧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이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XRP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기관 투자자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래가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매집이라는 것으로 매수를 하죠.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만드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이 현재 시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XRP를 사 모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사 모으고 있을까?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사 모으죠. 제가 이 뉴스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해당되는 속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리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었다. 해당되는 단가는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금 리플 XRP 코인이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관세 부분에 두드려 맞으면서 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00원 위로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또 현재 시점은 3,2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두 달 만에 고래들의 보유량이 증가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박스권에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거.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어때요? 현재 시점 3,220원인데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고래들이 매집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저점일 때만 매집한다. 그러니까 비중을 추가하는 것 또한 지금보다 더 떨어진 단가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승했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때 매수 시점을 잡는 게 고래들, 바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 물론 두 가지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시장을 압박받는 부분도 맞지만 이 부분을 뒤로 하고라도 해당되는 고래들은 XRP 코인을 사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 CBDC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렸지만 CBDC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XRP,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거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로 많이 말씀드리면 미국의 많은 기관들은 이미 XRP와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많이 맺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SEC가 항소를 취하했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XRP 코인을 사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매도가 나오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유도가 되고 있다. 당연하겠죠. 올라가다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다가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에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XRP 코인의 모멘텀은 이렇게 있고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 그리고 많은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만큼 확실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이거 보시면 XRP의 유통량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2.56달러 저항을 돌파를 실패하면서 하락 압력이 커졌다. 그래서 3,50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시 3,250원도 또 한 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린 최고 하락 구간 3,000원대 라인까지 하락 압력 받았던 부분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왜 3,000원입니까? 지난 12월 20일에 발생되었던 고래의 손바뀜을 통해서 이 3,000원대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3,000원까지 하방은 열어두지만 이 부분을 이탈한다고 해서 매도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관점을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 라인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3월 27일 나왔던 뉴스였는데 XRP 유통량이 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량도 안 나오고 매수세도 안 들어온다. 당연하겠지만 4월 2일 날짜 미국의 관세가 시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4월 2일까지는 변동성이 무조건 나올 건데 무리하게 매매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세력 그리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 4월 2일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건데 4월 2일 날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4월 2일 날 관세가 시행되면 이미 우리 시장은 선반영을 모두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4월 2일 이후로는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니플이 강력한 호재 뭐가 있습니까? SEC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니까 니플 투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엄청난 시장에 전체적인 시장을 모두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호재라성의 SEC가 아예 이제 증권성 여부를 취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하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SEC는 참고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가 이 XRP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교부 지으면서 너희들은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했던 게 이제는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금융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어때요? SEC가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XRP 코인은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갈 부분만 남아 있다. 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니까 투자자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호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당연히 매도 시점을 고려하겠죠.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XRP와 솔라나였고 2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렸던 것도 니플의 고래였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확실한 이러한 이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들은 매도가 나오겠지만 고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한테 수익권 또한 극대화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물어보실 거 있으실 거예요. 고래가 매수를 했는데 이들도 빨리 올라가서 수익 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하신 분들 많죠.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고래가 매집하는 것은 왜 매집을 합니까? 당연히 그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서 비중을 추가해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수익 구간이 충분해지겠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지난 비트코인 ETF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ETF에 노림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이 뉴스 어떤 노림수였습니까?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게 선순위라는 거.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비중을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전 거래라는 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걷습니다. 그리고 모듈러에게 맞고 떨어지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모듈러에게 맞고 다시 떨어지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들은 비중 최저가의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현상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XRP 코인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 두바이 결제 승인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RWA 시장, 실물 연계 자산 시장 또한 XRP가 다리를 놓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많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긋지긋하게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받고 3,000원대 라인까지도 또 위협하고 있는 현재 XRP 코인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나 하락 압력 가져오다 보면 개인 투자분들 어떻습니까? 아, 나의 수익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나는 매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물론 지난 12월 달 이게 12월 달이었거든요. 3,000원, 3,5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고 1월 달 들어오면서 3,5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재차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상승력을 높였던 이 시점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시겠지만 떨어질 때의 경험이 더욱더 현명하게 남아 있는 것처럼 지금 시점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내 비중이 너무나 많고 손실 중입니다. 아니면 약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응해야 되겠죠? 이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비중이 너무 많게 되면 그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100% 비중을 갖고 있다면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라도 매도가 되고 그 남아있는 매도 물량으로 해당되는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